여의도 일타 강사, 오늘은 진짜 일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일타입니다. 맞아요. 나머지는 사실 일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모실 분은 대단하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계 일타입니다. 류성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류성환 선생님. 네, 이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제 별명이 뭘까요?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보통 EBS 강의에서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의 네. 역사 완성자 이러면서 예.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역사를 완성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네. 근무하면서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이 패널들 중에서 류성환 선생님 보신 적 있습니까? 워낙 유명하시죠. 이제 류성환식 암기법이 좀 많이들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정말요?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 조광조는 앞뒤로 조가 붙어 있으니까 기묘해서 기묘사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법을 만들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용은 맞는데 저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다 잡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좀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화 아세요? 혹시 사화 들어보셨습니까?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화를 설명할 때 이걸 이제 좀 편안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또 재미있게 까먹지 않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설명할 때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였었던 패비윤 씨의 원한을 갑자! 이러면서 나왔었던 게 갑자사화고요. 예.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성주 씨 같은 경우는 이름이 길성주, 주성길. 앞으로 읽고 뒤에 읽으면 이름이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도 유성환, 완성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조광조라는 사람은 읽어봤어요, 제가. 조광조. 또 뒤로 읽어봤어요. 조광조. 조광조? 조광조? 신기하네? 기묘하네? 기묘사화. 뭐, 요렇게. 네. 사실 수업에서는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네. 본인을 역사 완성자라고 부르신다는데 자칭입니까? 아니면 이게 남들이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 당연히 자칭이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면 좋을까? 어차피 저는 대부분 다 수험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시간에서 제 강의를 들어준 학생들에게 그냥 그 내용만큼은, 그 과목만큼은 완성시켜주고 싶다라는 목표로 했고요. 또 마침 제 이름도 완이 있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지었고 또 그것에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완전 뜨겁죠. 완전 뜨겁습니까? 네, 제 강의를 안 들어본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네, 제 직업이 배우인데요. 제가 류성환 선생님 찾아보다가 아주 연기의 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특히 사극에 엄청 강하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이제 사극은 이제 차츰 몇 개 이제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이제 오면서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게 정알못이고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국회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운전에 오다가 바꿨어요. 그래요? 성대모사를 바꿔봤습니다. 원래 사극이었었는데 원래는 이제 제 주요 드라마 이걸로 갔었다가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제가 성주 씨한테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명의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저 무서워요. 3명의 성대모사를 할 텐데 딱딱딱 이거 혹시 제작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추시면 3명 같이 딱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 커피 쿠폰 바로 한번 올려주시죠. 그렇게 되나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까?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주 씨 잘 들어주시고요. 1. 그러니까 1, 2, 3을 제가 한꺼번에 할 테니까 맞춘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 여러분,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기까지. 네, 2번은 누구? 2번. 2번 가겠습니다. 이 패널들께서 조금 싸워주세요. 약간. 왜 그래? 요 정도 느낌만 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끊으면서 가는데 그게 그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이제 그만해. 끝입니다. 간결했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님들 그만해.
오. 아니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재밌어요. 댓글 우리 아빠라고 하셨는데. 네. 본인 아빠. 네. 네,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기 우리 그 박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령관각하 맡기신 일 완수했습니다. 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령관 각하 맡기신 일을 완수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잘했어. 아, 셋다 똑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네, 변별력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게 그때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제가 사실 수학 등을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대모사의 달인 이상민 그럼요. 예, 선생님 앞에서 제가 하려니까 떨리죠. 너무 위축이 돼요. 근데 언젠가 저도 뉴스에서는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잘 몰라요. 혹시 다들 아셨나요? 네. 박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건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첫 번째 거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첫 번째 우리 한 선생님은 이승만. 네, 첫 번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셨고요. 네. 두 번째는 시라소니. 와, 제 성대모사가 진짜 형편없었어요. 시라소니.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봐야겠어요. 네. 시라소니가 히라소니는 그게 아니고요. 그만해라. 히라소니가 간다. 그렇게 하죠. 이거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그만해. 네. 저기 지금 맞추신 분들이 그렇네요. 좀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번은 이승만 대통령이셨고요. 네. 2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셨고 3번은 전두환 보안 사령관 당시의 그 모습을 했어서 성대모사 하니까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무너지는 댓글이 있어요. 내 수능 사탐을 책임지셨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점점이. 점점이.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연기력이 막상 막하시네요. 많은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도 못 맞춘 듯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나온 김에 이거 하나 하고 하나 더 있어. 이거는 그럼 역사 인물은 아니고 아마 성주 씨 나이 때는 모르실 분인데 전설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주인공. 이건 다 맞춰주실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너! 내 여자니까! 전두환인가요? 저 내 여자니까! 상민아, 나 떨고 있니? 네, 아는데. 이거 모르세요? 저 아는데? 이게 뭐지요? 저 알아요. 아니, 지금 저기서 웃겨서 빵빵 터지는데, 지금! 아니, 지금, 앞에서 다 우참하고 계세요. 네, 지금 빵빵 터지는데, 여기서 모르십니까? 최민수 씨, 맞아요? 모래시계 박대수! 다행이다. 내 여자니까! 뭐지? 여기 모래시계는 냅니다. 아하! 모래시계는 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으시오. 함부로 하지 마라. 감사하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이상민 씨한테 배워가시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 선생님한테 배우러 지금 왔는데. 태양 앞에 촛불이라 너무 이제 앞으로 성대모사는 좀 상당히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의아한 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네. 조금 전까지 저 예산한 얘기,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역사 행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 그 의아함, 류성환 선생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만큼은 우리 조교 두 분도 시청자 입장에서 학생 모드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네. 쪽지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선생님께서 중간중간 퀴즈를 내실 건데 마치신 분에게는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사실은 제가 정말로 교직 한 20년 있었고요. EBS에서만 15년을 수업했는데 이 주제로 수업을 해달라고 하고 제가 섭외 요청을 받고 네. 가장 당황했습니다. 정말요? 이 주제를 어떻게 재밌게 수업해요? 제 수업의 모토는 또 재밌게 수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모든 역사는 세금으로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종교를 얘기할 때 어떤 종교를 얘기하죠? 뭐 불교,
기독교. 우리가 크리스트교, 네.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3대 종교 중에 가장 시기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교세를 확산했었던 종교가 있어요. 어. 이 세계 종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요? 네, 제일 늦었어요. 뭐 불교는 4,000년이 넘었고요. 네. 크리스트교는 2,000년이 넘었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한 1,3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했었거든요. 네. 그 숨은 것이 네. 바로 세금 제도였습니다. 세금제도. 네, 세금 제도였습니다. 왜 어떤 거죠? 이슬람은 다른 그 전의 제국과는 달리 네. 이런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를 차지했잖아요. 네. 그 전에 대부분의 제국은 자신이 차지했던 땅에 너 크리스트교 믿을래? 안 믿어? 죽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슬람교는 그에 비해서 완전 다른 것을 선택해 나옵니다. 네. 너 이제 내 점령을 당했어. 네. 그래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 믿을래? 믿어.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잖아. 요거 좀 더 내. 아, 세금 정책을 선택해요. 이걸 이른바 지즈야라고 합니다. 지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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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야.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의도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이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 전에 이 막대한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 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안 내요? 아주 줄였어도 됐던 거예요. 완전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근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완전한 관용 정책을 세금 정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타켓을 정확하게 맞춰 들어갔고요.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가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현대에 오기 전에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다 인도였던 건 아시나요? 아, 그래요? 그렇거든요. 몰랐어요. 네. 종교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네. 인도는 힌두교였었고요. 파키스탄이나 그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였었습니다. 아, 그렇게 나라가 컸습니까? 엄청나게 컸죠. 예, 그 영국령 인도 제국 같은 경우는 미얀마까지 들어갔었으니까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일대까지 다 들어갔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인도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었어요. 무굴 제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굴 제국. 무굴 제국. 아, 굴 차리긴 한데. 맛있죠. 네. 맞습니다. 예, 16세기에 인도에 만들어졌던 아주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었는데 재미있는 게 무굴 제국의 지도자는 이슬람교를 믿었거든요. 네. 네. 왕실은 네. 황실은 네. 그런데 민중들은 힌두교를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 무굴 제국은 이게 3대 황제였던 아크바르라는 사람은 네. 원래 제가 아까 어떤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었죠?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는데 종교세를 내게. 네. 뭐? 세금 더 내. 그게 이름이 지지야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네, 지지야. 근데 그 3대 황제였었던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별명이 철학자 황제야. 왜요? 철학을 혼자 사색을 많이 했대. 아하. 생각하다가 자기 신하한테 물은 거예요. 야, 왜 종교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 왜? 대답해봐. 대답 못하죠. 못하죠. 야, 그것도 없애.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래서 지지야까지. 지지야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관용 정책이라고 해서 전 세계로 빨리 확산되던 이슬람교에서 네. 지지야까지 없앤 거야. 그러자 뭐 사람들은 뭐 난리 났겠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6대 황제였었던 아우랑제부는 네. 이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인데 전쟁 많이 하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켜요. 아. 이른바 도로조. 도로죠.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 그거 많았죠? 준 다음에 야 도로 줘. 사람 안 주는 것보다 이거만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핵심이 돼요. 와. 자, 오늘 이 짧은 수업의 핵심은요. 세금 제도는 제국을 만들기도 하고 빨리 흥하게도 하지만 제국을 쇠퇴시키는 그 핵심이 뭐다? 바로 그 세금이다. 세금. 오. 그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이 예산이다. 예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면. 아, 빨리 메모해놔요, 빨리. 저 지지야, 여기 지금 혹시- 댓글창에 지저스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지지야 이러고 박수영 있습니다. 딴짓해요. 아, 진짜 필기하고 계십니다. 저도 봤어요. 아, 유식해지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그 세금을 네.
잘 쓴 나라도 있겠지만 네. 세금을 네. 너무 허투루 쓰고 네. 너무 엉망으로 써서 난리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은 나라가 오래 가고 잘 유지됐다라면 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잘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지 못하고 사치하거나 향락하거나 허투루 돈을 쓰게 되면 제국은 좀 빨리 망하게 돼요. 저는 우리나라랑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중국보다 더 낫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수준이 좋았다. 보세요. 사실은 그 역사 수업 하면 사실 다들 재미없어 하잖아요. 재미없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걸 그렇게 뭐 다들 다 학창 시절에 제 수업을 안 들으셨었기 때문에 네. 지루하게만 느끼셨을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우리 한국사를 좀 감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는 뭐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고조선, 네. 고구려백제 신라의 삼국, 네. 그렇죠? 그리고 통일신라, 이걸 이제 통일한 게 신라고 그때 발해 같이 배웠었고 네. 고려 조선하면 끝입니다. 네. 네, 맞아요. 한 손가락 안에 끝나죠. 네. 자, 지금부터 중국사 한번 가볼게요. 중국의 왕조만 한번 가겠습니다. 오, 예. 왕, 하, 상, 주 흩어집니다. 춘추전국. 통일한 게 진, 네. 그다음 한, 네. 위진남북조. 네. 거기 안에서도 수십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네. 통일한 게 수, 당, 그 다음에 또 5대 10국이라는 또 수십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통일한 게 손, 요, 서하, 금, 원, 명, 청. 자, 이거 배워야 돼. 중국사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사가 이거죠. 네. 중국이 한국사는 이걸 거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한국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아마 세금 제도가 우리처럼은 탄탄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좀 세금을 있었나요? 네, 관리하지 못해서. 자, 보자. 이걸로 한번 그럼 가볼까요? 흥선대원군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아십니까? 유동근. 옛날에 그 명성하고 드라마에 나왔던 네. 뜻이. 네. 내가 조선의 국모니라. 네. 가고 막. 네. 맞죠, 네. 맞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사실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물이요? 선물. 네.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예, 임진왜란 때 경복궁 불타 없어졌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그거를 다시 복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한번 해보자. 아니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고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는 건데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 예산안도 잘 짜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흥선대원군이 나름의 계획을 짜고 들어왔을 때 사실 운도 좀 안 풀렸어요. 어떤 것이 운이 안 풀리냐면 네. 짓는 와중에 큰 불이 한 번 나요. 그때 이제 예산안이 흐트러집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그죠, 거죠? 이미. 상황이. 다 거의 다 지어갔는데 큰 불이 나서 거의 없어요. 제로 베이스가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져야 되겠지. 왜 하다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짓다가 또 불이 나요. 그래서 큰 불이 두 번이 나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이거를 고할 것이냐 스톱할 것이냐. 근데 스톱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오버하는 형태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기존에 걷어놨었던 건 있었는데 더 이상 거둘 게 없게 되자 네. 어떻게 되냐. 좀 무리한 방식으로 거두게 돼요. 이제 화폐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야, 돈 좀 내. 라고 해요. 너 이거 돈 내고 싶지 않아? 원해서 납부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세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원납전이에요. 번납전. 예, 원래의 그것 뜻은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성주. 네. 원납전. 돈 안 내? 어허, 너 아버지 요새 세무조사 받으셔야 될 텐데. 요호. 큰일 났네. 네.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세금이 이 압박이 들어가게 되면서 원통하게 납부하는 돈으로 뜻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것을 아주 원통하게 납부하는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짝 비꼬는 거군요, 민중들 사이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냐? 네. 화폐를 그럼 많이 만들자. 아, 그래서 당시에 조선 후기의 화폐는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것에 무려 명목 가치가 100배에 달하는 화폐를 발행한 거야. 뭐, 이른바 당백전. 당백전.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백배는. 당백전. 네. 성주 씨, 네. 다음 달에
그 대중교통비 1,000원씩 오르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걸 들어봐? 진짜 올라요? 나 방금 거짓말한 건데? 아니, 큰일입니다. 너무 이례적인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홀려. 아니, 놀라야 되는데, 아니,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사람이 1,000원씩 오른다고 깜짝 놀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겠습니다. 성주 씨, 네. 다음 달에 대중교통비 1,000원씩 오르는 거 아시죠? 아니잖아요. 아, 배우 출신입니다. 아, 배우 출신인데, 네. 실제로는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한 번에 쓰는 재화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화폐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서 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네. 그 폭등했던 것에 대한 원망이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흥선한테 돌아가게 되고, 예, 흥선대원군 자체는 사실은 개인적인 정치는 꽤 잘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복궁을 그 중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에서 무리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명성에 더 떨어지게 되었었고, 또 그가 그 이후 퇴위하게 되는데 큰 민중으로부터 지지가 떠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 몽골 제국 있지 않습니까? 네, 몽골. 제국도 화폐를 막대하게 발행해서 네.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 네. 성민 씨. 뭐요? 대단하십니다. 원래 천재입니다. 네. 너무 쓰고 적어줬어요. 몽골 제국은 네. 뭐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이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방대한 영토가 어디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뭐 말할 땐 대영 제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뭐 18, 19세기의 대영 제국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넘버원은 몽골 제국입니다. 아하. 그 칭기스칸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아들한테 남겼던 유언이 있어요. 아들들한테 남겼던 유언. 그게 뭔지 아세요? 난 이미 죽는다. 이제 죽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1년 동안 달려가도 될 땅을 남긴다. 그러니 그 제국을 유지시키면서 잘 살라. 놀라지 않은가 봐. 난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난 우리 집에서 10초도 못 뛰는데 말을 타고 1년 동안 동서남북으로 달려도 되는 땅을 남긴다잖아요. 그만큼 광대했던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네. 뭐 싸워서는 진 적이 없고요. 네. 그 이대칸이었던 오가타이 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오가타이 칸. 원래 이 몽골 제국이 확장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수부타이라는 정말로 전설적인 명장이 있었거든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박살을 냈었냐면 네. 지금의 동유럽 일대까지 전부 다 차지래요. 러시아 일대 전부 다 차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부타이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네.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서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보가 와요. 네.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칸을 뽑아야 된다. 아하. 새로운 칸, 지금의 칸이 죽었다. 아. 그러니까 뽑아야 되니까 바로 전 병력 철수하라. 어허. 그 연락을 받게 되면서 네. 전 세계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오고타이야. 그래서 아하. 오고타이의 별명이 네. 유럽의 구원자야. 아. 그런. 오고타이가 1년 뒤에 죽었으면요, 아마 유럽 역사가 전체 바뀌었을 겁니다. 거의 다 몽골계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광대했던 몽골 제국이 네. 불과 100년을 못 가요. 그래요? 네. 왜요? 세금? 세금. 오. 바로 그 세금입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벌이냐면 사실 세금이란 것보단 화폐 제도를 잘못해요. 아하. 너무 과하게 발행하는 거야. 과하게. 예. 몽골 제국의 화폐가 뭐였냐면 네. 바로 그 몽골이 어디를 달렸을까요? 초원을 달렸거든요. 네. 교초예요. 교초. 교초. 오. 교초. 그들은 싸움에는 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초를 너무 과하게 발행해요. 아. 딱 제 초등학교 때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뉴스를 보면 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여서 막 걱정이다 그러는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뭐가 걱정이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건데 돈 찍어내면 되지.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름은 어떻게 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2배로 뛰어나는 만큼 물가는 2배로 뛰는 거잖아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몽골은 그 조절을 못 합니다. 그 기술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과신했던 것이죠. 아하.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걸 근데 전체적인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잡아놓고 제국의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네. 당장에
달콤한 것을 먹다 보면 또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항공 짓고 싶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이어트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상민 씨랑 저처럼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되면서 그 강했던 몽골 제국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제도 예산안 잘못된 예산안 처리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아하. 그리고 오늘 조교님들은 꿀을 엄청 빠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꿀벌인 줄 지금 알았어요. 출연료 루팡 중입니다. 네, 네. 아니,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궁금합니까? 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주의 있게 계속 듣고 있는데 배울 점들이 많아서 그냥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트 그리고 계실 거라고 하시죠. 혹시 하트 그리셨나요? 저 옆에 이제 조교님하고 쪽지로 네. 지금 저희 메시지 나누고 있어가지고. 메시지가 그럼 퀴즈 하나 들어가 퀴즈. 볼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몽골의 화폐가 뭐였었다고요? 화폐요. 네. 교초였던 걸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듣고 계셨습니다. 잘 듣고 계셨습니다. 박수영 위원장님 박 긴장하시죠? 선생님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이슬람의 세금 정책, 타 종교에 대한 세금 정책, 지즈단. 지즈. 지즈. 자지즈? 아니야. 아까 뭐라 했지? 이거 괜찮습니까? 너무 야한데. 지지야. 지지입니다. 지즈야가 되겠습니다. 지즈야. 할 수 있죠. 방송이 위험할 뻔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전세 이용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사고 아니에요. 사고다 싶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죠. 네. 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폐 때문에 네. 이 초래한 역사적 사건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세금을 흥청망청 써가지고 나라가 아주 그냥 네. 나라 살림이 거덜난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 네. 혹시 퀴즈 내겠습니다. 네. 긴장. 지금 딱 나올 때 바로 그 인물이 튀어나오면 네. 바로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왕. 네? 태양왕. 정답 아폴론. 자, 그러면 조금 더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짐이 곧 국가. 루이 14세. 우리 선생님. 네, 루이 14세입니다. 네, 루이 14세입니다. 네. 루이 14세는 우리가 흔히 절대 왕정이라고, 절대 왕정. 그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시대, 16에서 18세기의 유럽의 왕정을 절대 왕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엘리자베스 1세. 네. 그렇죠? 뭐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루이 14세는요, 왕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길게 했어요. 아하. 무려 이건 찍어 보십시오. 무려 무려 50년? 50년 네. 더. 오. 60년. 60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요? 와. 65? 65? 조금 더. 더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더? 조금 더? 조금 더. 오. 없으신가요? 지금 저는 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 얘기하고 지금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찍어 주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찍어 주십시오. 루이 14세의 제일 그냥 좀 하세요. 네. 한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 선생님 좀더 나가. 말씀해보세요. 네. 죄송한데 박진호 조교 덕분에 동접자 2,600명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하시죠. 네. 72년을 합니다. 72년이요? 72년. 와. 유럽 전체 랭킹 넘버원이에요. 와. 유럽 전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겁니까? 72년. 72년? 네. 내가 막 잠깐만 순간 헷갈려요. 최근에 돌아가셨던 엘리자베스 1세 제위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서 세계사 교과 안에서는 1위거든요. 네. 그분이 만약에 넘어섰다 그러면 갱신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호.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 네. 우리 장수왕. 왜 이름이 장수왕인지 아시죠? 장수왕. 창수에서 장수왕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장수왕은 78년. 우리가 이겼어. 아. 네. 네. 잠깐만, 항상 나왔으니까. 아, 진짜 장수왕이라서 장수왕. 네, 장수왕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압니다. 에? 야, 알아요. 오? 아, 이거 압니다. 진짜요? 아, 진짜로 압니다. 네. 조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요다입니다. 네. 이거 요다 생각했죠? 아니, 아 근데 아니, 맞추기 실제로 쉽게. 우리가 뭔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는 뭔가 되게 어리숙하고 자기 걸 잘 못 챙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쪼다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네. 멸칭으로 그 불렸어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왜냐면 그 아들이 먼저 죽어요. 아하. 아빠보다. 네. 그러니까 살아만 있어도 왕을 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 아빠보다 먼저 죽는 저 바보 같은 녀석. 아빠가 너무 오래 사니까 왕위를 계승을 못하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건 제가 조다에 대한 항변을 해주자면 네. 조다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요. 태어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태미너 좋은 아빠를 만났을 뿐인 거야. 네, 그럼 어쩔 수 자꾸 얘기가 왜 스태미나 뭐 이런 걸로 갑니까? 아, 다시 루이 14세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루이 14세는 워낙에 뭐 그 재밌는 일화들이 워낙에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던 거. 아하. 네. 네. 사실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한 것도 정치적인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파리 궁궐에서는 자신의 세력이 좀 너무 새롭게 키우기가 좀 힘드니까 네.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파리 근교에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그것을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도 파리 여행 가면 어디를 놀러 갑니까? 우리 관광을 어디 가요? 베르사유 궁전 가잖아요. 네. 지금 봐도 화려합니다. 네. 300년 전에 그거 지을 때는 어땠을까요? 돈이 엄청 들었겠네요. 엄청 많이 들었겠죠. 지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을 당시에 져놨으니까 네. 뭐 엄청 났었겠죠. 돈 많이 썼습니다. 돈 많이 썼습니다. 흥청망청. 흥청망청. 그리고 문제는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네. 평생은 전쟁을 했어요. 그래요? 아, 평생을. 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 뭐 네덜란드랑도 싸우고 영국과도 싸우고 뭐 주변 나라들과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야, 내가 평생 싸워봤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내 후대 왕들은 전쟁하지 마. 이러고 죽어요. 와하. 네. 근데 루이 14세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네. 거예요. 뭐냐면 네. 그 혹시 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교적 전쟁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우리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를 싸웠던 거 십자군 전쟁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참 참혹한 전쟁이었었고 네. 200년 넘게 지속되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크리스트교 안에서의 신교와 구교 간의 다툼은 정말로 치열했어요. 그렇죠. 유럽 내에서. 네. 이슬람교도 똑같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다툼이 오히려 타 종교와의 전쟁 다툼보다 더 심각했었어요. 네. 프랑스는 지금도 구교 국가입니다. 근데 신교와 구교와의 다툼이 너무나 치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다 보니까 앙리 4세라는 왕이 네. 야, 우리 프랑스는 구교 국가지만 네. 그래도 신교 인정해 줄게라는 칙령을 발표해요. 어허. 그게 뭐냐면 낭트에서 발표했던 칙령이다 그래서 낭트 칙령이라고 합니다. 낭트 칙령. 낭트 칙령. 네. 낭트 칙령. 네. 뭐 1598년 뭐 이렇게 이제 딱 나와주면 점수 딱 맞추는 건데. 네. 어쨌든 그 낭트 칙령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신교와 구교 간의 조화가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루이 14세는 엄청나게 구교를 신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낭트 칙령을 폐지해버려요. 어허. 그렇게 되자 프랑스 안에서의 상공 시민 계층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근데 잘못해 있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진 돈 전부 다 뺏기고 하고 네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주에 나가요. 나가버리는구나. 그렇죠.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으로 이주에 나가게 되고요. 그 이주했던 세력들이 네덜란드의 금융 자본가들이 되고요. 또 상공 시민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고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게 금융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빠져나갔었던 프랑스인들이 주변 국가인 스위스로 가서 은행과 금융업을 만들고 네덜란드나 그 주변 국가로 가면서 그렇게 파생되는 것입니다. 와. 그들이 빠져나가게 되자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이 잘못했던 세금 정책과 또 그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국가를 그 이후 멸망시켰던 게 바로 그 인물이에요. 루이 14세의 그런 잘못돼 있었던 그 정책에 의해서 네. 그 얼마 가지 않아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금 정책 잘못돼 있었던 것을
유지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몰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금 정책과 국가의 행정 정책인 것이죠. 혁명까지 일어나는. 그럼요. 와, 그래요. 우리 저희도 동접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러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이런 통치자의 세금 강탈을 견디다 못해 네. 반란을 일으킨 사건, 혁명에 준하는 네. 이런 사건 우리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모군란. 네. 네. 임무. 요거 제가 간단하게 그 퀴즈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아시면 우리 앞으로 그 한국사 할 때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육식갑자에 나오는 그 10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인데 네. 갑으로 시작되는 역사 용어는요. 언제나 끝의 연도가 4년이에요. 을은 5, 네. 병은 6, 네. 정은 7. 7.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다 적어놨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걸로 시작되는 역사 용어 아무거나 한번 대보세요. 역사적 사건. 제가 끝의 연도를 다 맞출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갑신정변 1884년, 임진왜란. 1592년. 와, 이거 다 맞추네. 네.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두면 특히 현대사 쪽에서는 상당히 쉬워져요. 다시 돌아가서 임오군란이란 예. 1882년에 일어난 우리나라 군대 안에서의 반란이에요. 임오년에 일어난 군대 반란 사건이 임오군란이에요. 아하. 네. 와. 당시에는 개화 정책을 펼치면서 네. 신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신식 군대를 만들어 재정은 똑같이 있어요. 네. 근데 기존에 구식 군대가 있고 신식 군대 새롭게 만들었어요. 네. 모든 재정은 어디다 들어갈까요? 신기군. 그렇죠. 별기군. 네, 별기군. 네. 별기군이라는 별난 무기를 가진 이 네, 군대라고 네. 그래서 네. 그 별기군한테 가겠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외됩니까? 당연하죠. 돈을 못 받아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성주 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오다가 그 담당자 만나봤는데 앞으로 3달 동안 여기 페이가 안 나온대요. 어허.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찐 반응이 나오네. 걱정하지 마세요. 민감해요. 죄송해요. 바로 혁명. 바로 혁명이군요. 혁명 듭니다. 무릎 굴랑 한번 일으킵시다. 그런데 당시에 무려 이모군란에 있었던 구식 군인들은요.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아요. 아이고. 1년이 넘게. 1년 넘게. 와. 이거는 웬만한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이지. 그쵸. 네, 하면 뭐 월급 지금 한두 달만 안 들어와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랬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을 준다는 거야. 교성주 일로 와. 네. 월급. 수고했어. 뭐 다는 부족하지만 네. 이거 가서 잘 해. 하고 돈을 딱 받아서 갔더니 네. 그 돈이 부루마블 돈으로 막 와 있는 거야. 화나 안 나? 지금 막 나한테 욕할 분위기인데? 잔뜩 나죠. 이거는 제가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13개월 만에 준 그 당시에 월급은 쌀로 줬거든요. 근데 쌀이 반은 썩어 있는 거고 반은 막 모래 같은 거 섞여 있는 먹을 수 없는 쌀을 주고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성주 씨 표정 보니까 바로 반란 일어났거든요. 너무했다. 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이모군란입니다. 대박.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모군란에 의해서 민씨 정권은 순간 몰락하고요. 당시에 이 왕비 민씨는 충주까지 도망을 갔다가 해외로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이 잘못됐었던 세금 정책 거기에 이러한 정책의 미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외국에게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모군란에 의해서 청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영향력이 청이 세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누구? 일본과 청이 우리나라 안에서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의 배경 역시 바로 그 세금 정책, 잘못돼 있었던 그 부루마블 돈에서 시작했다. 저 라고 할 수도 확실히 있는 것이겠죠. 외웠네요. 부루마블 돈. 부루마블 돈이라고 모르면 안 돼요. 네, 이모군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이모군란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성주 씨? 부루마블 준 거죠. 내 돈 안 주고. 한마디로 조선반 열정페이 뭐 이런 거지 조선반 않을까요? 열정페이 네. 사건입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끝나면 되게 유머스러운데. 네. 선생님, 네.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네. 어떤 나라는 정말 다시 한번 구분을 세웠고 어떤 나라는 멸망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예산 중요한데. 아, 그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역사학자로서 네. 우리 지금 뭐 정치인은 아니시지만은 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예산안이란,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 이제 정치를 하실 분들도 있고 여기가 또 국회 방송이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정치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네. 또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꽤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또 제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한테 언제나 말하는 것은 내가 더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관심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내는 세금,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정리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쓰고 못 쓰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게 예산안이겠죠. 네. 또 그것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미래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 아니라 가장 관련 있는 일이 바로 그 예산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좀 네. 심장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혁명할 겁니까? 좀 못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조교님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먼저 우리 박진호 조교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방송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네네. 유익한 방송이었고 네.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좀 와닿고요. 저 때문에 아마 지지야라는 거를 이거 들으신 분들은 아무도 안 까먹지 않을까. 예. 얌. 살신 성인. 네. 정말. 앞으로 강의하실 때 이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무슨 그래, 우리 한진희 조교님. 네, 뭐 역사적으로 그 당시 국가와 현대 국가를 우리가 비교한다는 게 어째 행정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넌센스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라든가 또는 민생을 챙기지 않았던 부분들의 여파가 생겼던 여러 안 좋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어떤 정치나 경제에도 분명히 복귀해 볼 만한 사안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많은 댓글들이 이모곤란이 부르마블이냐. 아니, 예시와 비유를 사람들을 더 저렇게 쓰지 못하는 돈을 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혹시나 또 헷갈리실까 봐, 네. 1차원적으로 또 헷갈리실까 봐. 네. 아니라는 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200분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청주 씨도 한 댓글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2부로 가야겠다는 댓글도 정말 많고요. 오늘 뭐가 있을까요? 전 뭐야? 청일전쟁, 아간파천. 아는 단어는 다 적어놓습니다. 네. 오늘도 일타 강사님 대박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왜 역사 강사님을 모셨는지 참 깨닫는 네. 시간이었어요. 예. 정말. 섭외 잘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사, 정말 이 예산을 통해서 네. 흥하는 역사도 있지만 네. 망하는 역사도 있고 이게 그쵸. 굉장히 새롭네요. 이 어떤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국민 세금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죠. 네, 안 정말. 그러면 부루마블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죽음, 죽음? 세금. 오. 결혼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결혼은 뭐 안 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숙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그 세금이고 그것이 정말로 피 같은 국민의 혈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혈세를 잘 써주실 또 네. 정치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보면 더 좋은 나라, 더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결혼 지지라고. 또 한 번 나와 주시죠, 저희. 네? 예. 방학 언제예요? 방학 뭐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뭐 저도 한번 스케줄을 한번 계속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다시 한번 이벤트 고지 한 네. 번만 해드릴게요. 오늘 베스트 댓글 중에 20명을 선정해서 커피를 쏩니다. 네. 저희 국회방송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해주실 일이 꼭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유튜브, 저희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꼭
꼭 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저희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원망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어떤 영상 보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네. 좋아요가 안 늘어나요. 맞아요. 저희 싫습니까? 좋잖아요. 네.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플러스 친구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회 채널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다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어플이니까요. 네. 채널 플러스 친구 꼭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추천 그리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네. 친구 추가 그래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네. 다시 찾아올 테니까 네. 정말 구독 안 해주시면 정말 실망입니다. 좋아요도 좋아요. 좋아요 해주십시오. 안 하는 자 누굽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